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진행합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출석 여부가 주말 내내 관심이었는데 결국 출석하지 않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휴일인 일요일이었는데 헌법재판소를 취재하는 저희 기자들은 참 바쁜 날이었습니다. 예.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2일 변론 종결일을 오늘로 못 박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지 말지를 어제까지 결정해달라 이렇게 예.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대리인단과 함께 과연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리할지 아니면은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지를 굉장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 어제 저녁 6시 반쯤이었습니다. 예.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 같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다가 전화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대신에 대통령 측은 서면을 통해서 이제 예.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숙고한 끝에 이제 불출석하기로 했는데 불출석하기로 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박 대통령 측은 여전히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갈 경우 피청구인이 아니라 피의자와 같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그동안 특검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든가 뇌물죄 의혹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미 검찰과 특검 단계에서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이 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오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추궁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신분이 그런 마치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그렇게 보여질 우려가 있고 그러한 점이 아무래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해왔습니다. 예. 헌재가 그동안 증인 신청이나 박 대통령 측의 이제 증인 신청이나 또 변론 기일을 좀 미뤄달라 이런 요청들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박 대통령 측이 그 헌재의 탄핵 심판을 그 연장 그러니까 시간을 끌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던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원래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을 하면서 현재 8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과연 이 8명의 체제에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는 것이 공정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8명으로 구성된 그 오늘 그 재판부의 최종 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8명 재판부와 최종 변론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을 겁니다. 예, 대통령이 오늘 출석을 하지는 않지만 국회 측, 대통령 측 정말 말 그대로 변론 전쟁이 벌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양측 간에 아무래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국회 측은 특히 탄핵 사유가 대통령이 파면돼야 할 만큼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강조를 하면서 탄핵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대통령 측은 일단 오늘 변론 자체가 최종 변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회가 탄핵 소추안 의결 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또 적법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판관 9명이 아니라 8명의 재판관이 평의를 하게 되고 또 선고까지 이뤄지게 되면 이는 결국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최종 변론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국회 측이 15분 단위로 총 4명이 진술할 계획입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을 비롯해서 황정근 대리인
대리인이 이제 계속해서 예. 4명이 진술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국회 측 진술이 끝나게 되면 이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진술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통령을 지금 현재 대리하고 있는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오늘 최종 변론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예. 뭐 오늘 헌법재판소가 시간 제약을 두지 않겠다. 오늘 그 변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한 명 한 명 나서서 일명 뭐 필리버스터식 변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시간 끌기식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뭐 계속 헌법재판소에 불만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뭐 일부는 집단 뭐 사임이나 아니면 심판정 퇴정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종 변론 아무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절차를 쭉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치열한 변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언제쯤 나는 겁니까? 네, 오늘 최종 변론이 끝나게 되면 일단 재판부는 약 2주 동안 선고 마지막 절차죠. 이제 평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 쉽게 말하면은 재판관들이 모두 모여 그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한 회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은 탄핵 사유를 하나씩 이제 재판관들이 심리를 벌여서 각 결론에 내리는 절차입니다. 선고일은 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선고 3, 4일 전에 이제 통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 3, 4일을 앞두고 뭐 3, 4일 전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예. 현재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 재판관 평의 기간을 고려하면 약 이제 보름 정도 평의 기간을 고려하면 3월 10일이나 아니면은 3월 13일을 선고 날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3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날짜와도 그러네요. 맞물리는 날인데요. 뭐 오전에 선고를 하고 오후에 퇴임을 뭐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검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 종료가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수사 기간 연장이 좀 가능할까요? 근데 결국 뭐 황교안 대통령 예. 권한 대행에게 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황 대행 측은 아직 심사숙고 중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뭐 정확하게 뭐 언제까지 뭐 그 결론을 내놓겠다 또는 뭐 어떤 입장이다라는 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야당 측에서는 이미 그 강하게 수사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이 뭐 황 권한대행 총리 공간 앞에서 농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당 역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요. 이렇게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연장하지 않는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황 권한대행이 오늘쯤에는 이제 내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수사가 예. 오늘쯤에는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제 특검 수사는 내일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모레 이제 3월 1일 최종 종료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레 활동이 종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아무래도 특검은 지금 막바지 작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오늘과 그리고 내일밖에 시간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그리고 또 황 권한대행이 어떤 수사 기간을 뭐 연장해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사실상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 기간 연장 불가 방침이 이제 공식화되면은 그동안 특검이 입건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경희 뭐 이화여대 전 총장 같은 그런 피의자들을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이나 내일쯤 피의자 한 10명 정도가 일단 무더기로 기소가 될 방침입니다. 네. 뭐 말씀드린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예. 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아마 관련자들이 대거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첫 기소자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예. 이렇게 기소가 되게 되면은 아마 오늘 내일까지
총 2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이거든요, 기소자가. 그 특검이라는 제도가 1999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20명을 넘게 기소한 경우는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특검 수사 굉장히 오래 그리고 강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남은 기간 오늘과 내일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